오늘 김병기 원내대표의 기자회견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 검찰 수사에 대해서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을 검토해서 시행하겠다. 이민찬 부위원장님, 민주당이 공격에 대한 방어로 새로운 공격을 하려는 걸까요? 민주당이 집권후에 하는 걸 보면요. 사법부를 겁박해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전부 멈춰 세웠어요. 그 이후에 한 게요. 검찰청을 해체했죠. 그리고 이번에 항소를 포기시켰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이재명 대통령 면죄부 프로젝트라고 국민의힘은 보고 있는 것이에요. 전 이것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국회로 관련자들을, 피의자들을 다 불러서 청문회를 열어서 공격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하려는 준비 작업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이 좀 눈에 띄었어요. 김병기 원내대표가요. 대장동 1심 판결을 두고요. 공기업 임원들이 시민의 권한을 민간업자와 결탁해서 돈을 받아 팔아먹은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팩트 자체가 틀렸다고 보는 것이에요. 일단 1심 판결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유동규 본부장이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다. 이 성남시의 수뇌부와 논의를 했을 것이라고 분명히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공기업 임원이라는 이런 워딩을 써서 성남시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연결성을 끊으려고 하는 의도라고 봅니다.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말대로라면 그 공기업 임원들이 잘못을 했다면 그 잘못해서 발생한 민간업자들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집권 여당이 나서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집권 여당은 부당이익 환수를 원천적으로 막는 검찰의 항소 포기에 동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그 자신의 논리 자체가 충돌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장 대변인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장동 사업은 좀 큰 틀에서 봐야 되는 게요. 성남시의 귀속한 이익은 그럼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거는 있죠. 5,500억입니다. 예. 이런 성과를 낸 지자체 도시개발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성남시는 어떻게든 이익을 가지려고 확정 이익으로 했는데 검찰의 시각은 이게 더 큰 사업이 될 수도 있었는데 왜 더 많이 나눠 먹는 걸로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소유지 안 된다는 판단이 있고 판례에도 배치되지 않기 때문에 항소는 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게 민주당이 공격에 대한 덧성 공격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대북송금 사건도 이런 사실관계들이 드러나는 거죠. 수사 과정 중에 술 파티다 뭐다. 사실 황당하게 그지없는 겁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TF를 구성해서 들여다봤더니 실제로 왜냐하면 교도관들이 접견하는 내용을 다 녹취를 하거든요. 이 김성태 회장이 본인 휘하 직원들에게 이번에는 화용이 형 끝장을 내야 되니까 끝을 봐야 되니까 술을 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바로 결제를 해요. 페트병 하나에 소주를 들여 부어서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대로 결제 내역이 또 있습니다. 술 냄새가 났다는 교도관들도 있어요. 이거를 그냥 여기서 중지하는 게 국민의힘은 원하시는 겁니까? 대북송금뿐만 아니라 대장동도 그렇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정진상 씨 재판의 증언대에 서서 울먹이면서 이야기합니다.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로 검찰로부터 회유와 겁박과 압박이 있었다라고 울먹이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억나지 않았는데 계속 기억나지 않느냐고 퇴근하고 압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기억에 어긋나는 실토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내용.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그러면 중단하자는 겁니까?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요. 항소는 대검의 승인 없이 검사가 직접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검사 생활을 하면서 사표를 3번, 4번 써봤거든요. 외압이 있거나 그럴 때 원래 이런 중요한 사건에서 외압은 상수입니다. 거기서 사표 내면서 그냥 접수해버리면 됩니다. 나중에 압수수색 털리고 좌천당하고 이런 거밖에 더 당하나요? 그런데 저는 이분 웃긴다고 생각해요. 어제는 뭐 하다가. 왜 몇 시간 전에 항소장 밀어놓고 사표 안 냈습니까? 저는 쇼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통령실과 법무부와 대검의 불법적인 항소 취소 지시에 가담한 이상 저분은 이미 범죄자가 된 겁니다. 네, 정리하자면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대장동 민간업자 4명과 유동규 씨는 항소를 했습니다. 구 부장님, 네. 그렇게 되면 이제 2심은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까? 자, 이 검사들은 유죄를 주장하기 위한 공격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피고들은 자신들의 무죄를 방어하기 위한 수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공격수가 자신들이 항소에서 어떤 점을 공격하겠다라는, 그러니까 무죄가 유죄다라는 것을 항소 이유서에 써서 항소심 재판부에서 다퉈야 되는데 검찰이 지금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 대장동 일당들은 수비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소를 했을 때 공판 검사가 재판에는 참여를 하겠지만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장동 사건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적극적으로 유죄를 다투기보다는 오히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상당히 소극적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대장동 사건이 항소심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검찰의 공격은 굉장히 무뎌질 것이고 피고인들 대장동 일당들의 이 목소리는 갈수록 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장 변호사님, 사실 저도 법조 취재를 하면서 대장동 공판을 챙긴 과거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게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이 대장동 5인방이 형을 다 살고 나오면은 그러면 그 돈은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래서요, 이게 맞는 지적이시고 또 구부장님 말씀 주신 대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서 이제 방어에 치중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거고, 예.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쨌든 성남시라는 지자체가 피해자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일당들이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어쨌든 설계를 하고 잡당 모의를 해가지고 돈을 가져갔다. 그러면 이것은 부당이득이고 예. 손해배상, 불법 행위로 인정이 이미 됐으니까요. 민사상 청구를 해야 됩니다. 형사에서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지자체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닌 겁니다. 이게 지자체로 귀속되는 건 아니라서 이미 성남시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금액을 너무 적게 잡은 거예요. 이를테면 5억 1,000만 원이란 보도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추가적인 조치를? 액수를 좀 늘리거나요. 아니면 늘리는 게 되게 천문학적 액수면 민사기 때문에 법원에 내야 되는 인지송달료도 상당히 높거든요. 이게 다 혈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나중에라도 이걸 더 늘리겠다는 취지로 지금 5억보다는 훨씬 더 큰 금액일 거기 때문에 법리 검토를 성남시가 좀 충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항소 자체가 지금 막혀가지고 이 배임액을 다시 산정하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민사로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일단 이 금액과 관련해서는 아마 정확하게는 할 수 없는데 그래도 민사 영역에서, 왜냐하면 형사적으로는 배임액을 또 끝까지 정말 1원 단위까지 해야 되거든요. 배임이라는 게 재산상 손해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불가능했을 때는 또 판시가 이걸 엄격하게 하지 않더라도 민사 영역에서는 계략적으로 입증을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 난이도가 있고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헤아려서 그 평가액을 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 사건을 두고는요. 법무부 장관의 탄핵 사유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목소리 이어 듣고 오겠습니다. 피해자가 성남시죠. 국민이죠. 7,886억을 배임이라고 돼 있는 사건에서 473억만 인정됐죠. 예. 피해자가 엄연하게 있는데 왜 이걸 포기하죠? 이재명 때문 아닙니까? 자, 문제는 이 차이가 이렇게 큰데 이걸 포기한다? 이건 그냥 배임으로 기소당할 문제예요. 정성호 장관은 이런 극심한 이해 충돌 상황에서 직접 개입해서 독립적인 검사들의 정당한 결정을 불법적으로 틀었습니다. 이거 탄핵 사유입니다. 충분한 탄핵 사유입니다. 대장동 1심 판결대에서 검찰이 항소 포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은 그냥 체육대회 온 걸로 그냥. 야당에서는 검찰이 뭐 자살했다 혹은 탄핵 사유다 이런 얘기하고 방금 논평 냈는데. 날씨가 좋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는 답변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 보고 오셨는데 구장부장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공방의 영역이기 때문에 탄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탄핵안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현재 22대 국회의 의석 분포만 놓고 보면 탄핵소추안을 발의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예. 오히려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만 치열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법의 정치화라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재판을 관련해서 정치권 공방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